예, 부지사님이 전달해달라고 하신 메시지가 있어가지고요. 우선 메시지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활짝 연 국민 여러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질 검찰을 동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차별적 압수수색, 먼지 털기식 주변인 수사, 별건에 별건을 더한 무차별 기소, 협박과 회유를 통한 조작,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예, 부지사님이 전달해달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지사님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된 게 22년 9월입니다. 22년 9월에 구속되셔가지고 지금 25년 6월이니까 한 3개월 모자라는 3년 동안 구속돼 계셨고요.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이제서야 기결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구속 상태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3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을 하는 동안 보석조차 허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소환을 했고 특히 경기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불러다가 구속하겠다, 수사하겠다 협박하면서 진술까지 받아냈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동원되다시피 해서 수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가둬놓고 철저하게 방어권을 제한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작 구속돼서 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방어권 충분히 다 보장받으면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정작 구속돼야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다 조작 수사를 해서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은 3년 동안 갇힌 상태에서 철저하게 그 방어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을 데려다가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까지 한 게 검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 재판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라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조작된 수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작된 수사라는 것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관련된 증거들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선고 기각이 돼서 네.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피고인이나 법조인의 문법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아쉽지만 받아줄 수밖에 없다, 인정하겠다 이런 식의 문법이 대한민국에 통용되는 문법이었고 저희도 사실상 그런 문법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아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론권이 침해됐다. 명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대놓고 정치 공작에 들어선 여러 가지 정황도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죽인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도 오늘 대법원 사건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추후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후 관련된 증거를 통해서 공개하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원지법 2심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늘 선고한 대북 송금 사건과
사실관계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을 기소하고 싶었으면 사실상 22년 9월 이화영을 구속할 때 이재명도 같이 기소했어야 맞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먼저 기소해놓고 이화영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구속 상태에서 3년 가까이 사건을 끌으면서 결국은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보내놓고 나서 뒤늦게서야 이재명을 공범으로 새롭게 기소했습니다. 이거는 기소 자체가 악의적인 분리기소고 악의적인 지연 기소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 사실 공소기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명백하게 조작된 수사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러면 그때 당시 도지사 시절 때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셨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와 저희 변호인 입장은 일단 그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합니다.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심 사건의 직전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자백하다는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화영이 개입됐다라는 것도 부인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화영이 개입됐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냐, 승인 받았냐라는 그 재판장의 성명 요청에 검찰이 사실상 그것은 저희의 판단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지금 1심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이재명을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적 기소고 정치적 재판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